아반떼 하이브리드입니다. 외관에서는 기존에 먼저 출시가 됐던 내연기관하고의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은 어색하게 뭔가 범퍼 디자인을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컬러를 바꾼다거나 좀 답답한 느낌, 휠 타이어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젝션 타입 LED 헤드램프는 DRL과 함께 야간에도 이쁘고요. 아쉬운 점은 방향지시 등이 LED가 아니죠. 그 점을 제외한다 그러면 야간에 봤을 때에도 아주 근사합니다. H-테일이라고 하죠. 후면부를 마무리 지어주고 있는 테일램프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낮에도 그 과감한 굴곡 때문에 시선이 좀 가지만 밤에 특히 더 시선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각도에서 보니까 측면의 바디라인과 함께 아주 독특한 느낌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컬러 변환 물론 가능하고요. 대시보드 중앙에 길고 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어 쪽까지 연결이 됐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긴 하죠. LED 헤드램프는 시야 좋은 편이고요. 0레벨에서 3레벨까지 조사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한번 올려보면은요. 지금 0레벨이고 3까지 한 번에 올려볼게요. 서서히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죠? 다시 내려보면 편차가 꽤나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게 3레벨까지 올린 상태고요. 상향등하고 하향등의 폭도 호도리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정도까지는 조사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하는데요. 뒤쪽에서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까지 빛이 퍼지는지 확인을 좀 해보실 수가 있죠. 직진성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광원의 폭보다는 직진성 측면에서 경쟁 모델들보다 약간 우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저공해 자동차 2종 인증받았고요. G1.6 하이브리드입니다. 배기량은 1580cc고요. 엔진 출력은 105마력에 토크 15 정도 됩니다. 모터 출력은 43.5마력에 토크 17.3이고요. 시스템 총 출력은 141마력 정도 됩니다. 6단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자동차 디자인에서 금기시되던 삼각형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는데 어색하거나 못생긴 느낌은 없습니다. 연료 탱크 크기에 변화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가솔린이 47리터, 하이브리드가 42리터, 5리터가 축소됐습니다. 아무래도 멀티링크로 서스펜션 구조를 바꾸고 배터리가 자리를 잡다 보니까 연료 탱크에서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연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생활에서 그렇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보통 후면부의 배지나 아니면은 측면에 예전같이 뭐 블루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아예 외관에서의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를 표방하는 배지 같은 것들이 없어서 외관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지금 자세히 보니까 범퍼 리플렉터 쪽이 가솔린 모델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보여요. 가로바가 하나 없는 것 같은데요, 하이브리드가. 실내에서의 변화도 가솔린 모델하고 거의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에 괜찮았고요. 시트는 메모리 2개 가능하고 보스 사운드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형상은 단순한 듯 싶지만 앉아보면은 의외로 안정도 편하고 또 등받이도 몸을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일단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이 이 버튼 부분인데요. 가솔린 모델에서는 여기 비어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배터리 리셋하는 기능 하이브리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측면에 이 날개 부분에는 아마 N9에 가면은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자리를 잡을 것 같긴 한데 하이브리드에는 가솔린 모델하고 같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클러스터에서는 에너지 흐름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에너지 흐름도 들어가고 EV 모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가솔린 모델하고 다 같고 AVN을 보시면 역시 10.25인치죠. 두 개 양쪽 다 사이즈가 같고요. 클러스터랑 여기 하이브리드 메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평균 연비, 전기 모터의 사용량,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이 내연기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배터리를 내연기관이 충전하고 있는지, 또는 배터리하고 모터로만 구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다른 부분은 가솔린 모델하고 모두 같습니다.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뒷좌석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배터리 위치는 시트 안장 아래쪽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배터리 때문에
앞쪽으로 공간이 좀 나와가지고 안장이 좀 나와서 이 앞쪽 공간이 좀 줄어든다거나 하는 것들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헤드룸 공간도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가솔린 모델하고 보통 파생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데서 약간의 좀 공간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아반떼 하이브리드에서는 그런 부분도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가솔린 모델하고 같습니다. 474리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트렁크 공간에서의 비효율도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설계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바닥 공간도 가솔린 모델하고 같이 펑크 수리킷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런데 스티로폼 같은 거 좀 하나 짜서 다양한 수납물들 보관할 수 있게 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솔린 모델 때도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손잡이는 하루속히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9엔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궁금했던 부분은 바로 연비입니다. 연비는 일주일 정도 시승을 했는데 최고 연비는 31.8까지 제가 확인을 했고요. 30km 이상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공인 연비가 18km인가요? 19km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도심에서의 연비가 20km를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도 뭐 25km 이상은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에서 100 정도 조금 발끝 신공 같은 거 발휘를 하시면, 신경을 조금 쓰시면 30km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21km에서 22km 정도 연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도 해보고 제로백 테스트도 해보고 뭐 가다서다 반복해보고 안 좋은 조건, 좋은 조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인위적으로 연출시켜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서, 그런 조건에서도 20km 이상의 연비를 꾸준하게 유지해준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했던 부분이 승차감. 후륜 멀티링크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승차감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역시 토션빔에 비해서는 구조적인 특성상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허리에 부담이 조금 적다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고요.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 공차 중량이 약 110km 정도, 100km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가솔린이 1200km대였고 이 친구는 1300km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늘어난 무게에 비해서 파워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의 여유가 붙었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갖춰주면서 한결 좀 진득하고 진중한 느낌, 쫀득한 느낌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소음 진동 부분은 일단 야간에 조금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일부러 야간 주행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눈에 보이니까요. 헤드램프 정말 밝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폭도 폭이지만 직진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후륜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면서 토션빔하고의 어떤 그 잡소리라든가 소음 문제가 있을까, 소음의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 운행을 한 일주일 정도 해보니까 후륜 멀티링크랑 토션빔의 차이, 소음하고 진동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잡소리 같은 부분은 차량을 좀 오래 운행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제 차주가 아니면 조금 캐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뒷좌석에 앉아서 이 노면이 좋지 않을 때 토션빔 그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잔 울림 같은 거, 진동 같은 것들이 조금씩 올라왔는데, 후륜 멀티링크가 확실히 좀 그런 부분에선 유연함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음하고 MVH 자체는 기존의 아반떼랑 같고요. 다만 이제 EV 모드가 중간중간에 작동을 해줄 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이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풍절음이라든가 노면에서 올라오는 노면소음, 타이어 마찰음 이런 것들은 기존의 아반떼와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도심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그 EV 모드로 인한 정숙성, 고요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MVH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들리는 소음하고 진동 수준은 동일합니다. 오토 모드로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광량을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상향과 하향을 아주 빠릿빠릿하게 잘 반응을 해줍니다. 지금 상향이 켜있는 상태고요. 옆에 차의 광량이 이제 보여지면 하향으로 낮춰줍니다. 비교적 센서가 민감도가 조금 좋은 편이기 때문에 확실히 야간운전 그리고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 또 연료 탱크에서도 차이가 나죠. 가솔린이 47리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 차량은 42L, 5L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연비가 그냥 20km 이상 나와버리니까 크게 뭐 주유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5L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유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불편함은 거의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EV 모드가 생각보다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요, 도심에서 주행할 때는 80에서 85 정도까지만 EV가 들어오나 했는데 지금처럼 90, 95 거의 100km에 육박하더라도 중간중간에 EV 모드가 계속 체크가 됩니다. 95km 정도로 크루징을 해도 EV 모드가 잘 꺼지지 않고요. 지금 90km로 딱 올라오니까 또 꺼지기도 하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약 85에서 90km 정도까지가 EV 모드 개입의 한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가속 페달을 밟다가 뛰었을 때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그 저항을 주지 않으려고 그냥 페달을 딱 띄웠을 때는 이 부하가 걸리니까, 모터에 부하가 걸리니까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차가 잘 선다는 느낌이 들고요. 브레이크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보면, 평상시에 조작하듯이 조작을 하게 되시면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이 가솔린 모델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의 구조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가 막 불어나거나 불편할 정도로 밀리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약간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점도 언급을 좀 드려보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노멀,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3가지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픽의 변화 재미 있고요. 그리고 모드 간의 편차도 스포츠하고 노멀하고의 편차가 조금 이격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거의 뭐 스마트로 놓고 주행을 하시면 조금 내가 달리는 듯이 운행을 하게 되면 약간 스포츠의 느낌, 좀 발랄한 느낌도 전달을 해주고, 내가 조금 신경 써서 부드럽게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노멀이나 에코에 가까운 느낌으로 세팅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 모드로만 운행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차는 6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듀얼 클러치 미션의 특성상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구간, 저속 구간에서의 울컥거림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나왔던 현대자동차에 비교를 해보면, 도심에서도 제가 느꼈지만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운행을 해보더라도 한결 부드러워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차에 둔감하신 분이라면 가다서다를 반복하지 않는 구간에선 이 미션이 듀얼 클러치인지 아닌지 선뜻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세련된 느낌이 전달이 되고요. S모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빠릿빠릿하게 미션이 반응하는 것들도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운전의 어떤 재미라고 하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정도라고 하면, 글쎄요, 패드 시프트 같은 거 장착을 좀 해줘서 운전의 재미를 좀 배가시켜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회생제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급진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앞쪽에 터널을 발견하게 되면 알아서 내기순환, 외기순환을 전환해주는 그런 것도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라고 뜨면서 내기순환 모드로, 공기순환 모드를 알아서 변경을 해주니까 그런 점은 참 편안한 것 같아요. 이게 없을 때는 모르는데 있다가 없으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6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3단에서 5단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차의 총 시스템 출력은 141마력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출력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주고 있고, 그 기어비가 너무 늘어지지도 않고 너무 촘촘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게 운전도 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잡힐 것 같은데요, 이쪽에 이 바가 있거든요. 조수석하고 구분이 되는 바가 있는데 이게 되게 좀 이질적이고 불편하지 않냐, 뭐 뱀 같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글쎄요,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이 조종 공간이 올곧이 나만을 위한 공간으로 딱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방 익숙해져요. 금방 적응됩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서 보더라도 막 답답하거나 뭔가 나뉘어져 있고 나를 이렇게 좀 속박하는 듯한 느낌, 막 그런 걸로 다가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증 문제, 무상 보증 문제인데요. 참고로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하고 이 배터리 10년에 20만 킬로까지 무상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마 그 정도면은 거의 차량 교체 주기가 오기 때문에 적어도 타는 동안에 이 전기 모터랑 배터리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또 발생을 했을 때의 AS라든가 비용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라는 게 또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연비도 좋아지고 무게가 적당히 늘어나서 약간 진득한 느낌도 있고, 저속 구간에서 EV 모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니까 소음 진동에서도 자유롭고, 뭐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연비는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 몇 가지 기억나는 것들 언급을 조금 드려보면, 일단 가격입니다. 가격이 인스퍼레이션 모델에 옵션을 조금 추가하면 이 차가 2,880만원 정도? 2,800만원 정도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소나타가 보이죠. 소나타가 보이고, 굳이 뭐 하이브리드 해야 되나? 소나타에 그냥 센슈어스 같은 거 적절하게 옵션 넣어가지고 살까? 요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아주 이렇게 좀 긁어준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그런 마지노선에 애매하게 걸리기 때문에, 한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한 100만원 정도만 좀 다운을 시켜줘서 2,700만원대에 끊는다고 하면은 정말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트렁크 안쪽에 이너 핸들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가솔린 모델 시승 때에도 언급을 조금 드렸었는데, 좀 개선이 돼줬으면 합니다. HDA가 포함되어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역시 현대자동차가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감속 아주 부드럽고 민감한 편이고, 또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뿐만 아니고 도심 주행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향 보조까지 매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반자율 주행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요. 제가 이 조향 보조가 있는 차량 탈 때마다, 현대기아 자동차 탈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사실상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차량이 버틸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도적인 측면 때문에 너무 짧아요. 그냥 스티어링 잠깐 놓고 있으면 한 1-2분도 안 돼서 30초에서 한 1분 30초 사이면은 바로 스티어링 잡아달라고 이 워닝 메시지가 뜨는데, 차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뭐 조금 더 개선돼야 될 사항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게 제조사의 일이든 아니면은 도로 인프라의 일이든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고속도로 HDA가 작동을 할 때만이라도 조금 좀 시간을 늘려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점은 좀 아쉬워요. 보통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면은 설계 단계부터 충분히 고려가 안 됐을 때, 파생 모델이 나오면 예를 들면 트렁크 공간이 확 좁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뒷좌석 2열 시트가 또 좁아진다거나, 뭔가 공간에서의 차이가 발생을 하거나 어색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반떼 하이브리드에서는 트렁크 공간도 474리터인가요? 가솔린 모델하고 같고,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의 차이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에서의 차이도 없고, 외관에서도 거의 정말 민감하신 분 아니면 외관에서의 차이 발견하기가 힘든데, 제가 하나 발견했던 거는 외관 살짝 리뷰해 드릴 때 언급드렸던 것처럼, 리플렉터 범퍼 하단에 리플렉터 쪽을 보시면 가솔린은 굵게 가로줄이 하나 가 있고,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은 굵은 줄은 없고 그냥 촘촘하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선이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차이 아니고서는 외관에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 괜히 어색하게 휠 막 좀 못생긴 휠 넣고 앞에 그릴 답답하게 디자인하고 뭐 막 전용 컬러 넣고 막 이러면 좀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체가 심할 때 저속 구간에서는 대부분 EV 모드가 개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덕분에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느낌의 실내가 유지가 되죠. 현재 나와 있는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에서는 아마 가장 앞서 있고, 뭐 당연한 얘기겠죠. 최신 차량이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들 타다 보면 내연기관에서 EV에서 내연 이렇게 전환될 때 좀 거친 느낌? 이질감이 많이 좀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특유의 고주파음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아반떼 하이브리드에서는 그 고주파음이 저는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윙 하면서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우주선 움직일 때 나는 소리? 영화에서 우주선 움직일 때 나는 좀 윙 하는 그런 인위적인 소리들만 나고, 제가 소음하고 진동, 특히 이제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데,
특유의 고주파음이 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내연기관 모델하고 다른 점이 이 메뉴 안에 이렇게 보시면 하이브리드라고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지금 평균 연비랑 전기모터의 사용량,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게 이 왼쪽에 여기 비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처음에 출시될 때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요. N라인에서는 아마 주행 모드, 드라이브 모드에 관련된 기능이 여기에 자리 잡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하이브리드 모델은 여기에 하이브리드라고 써서 딱 눌렀을 때 이 에너지 흐름도를 보여주면 뭐 소소한 기능이긴 합니다.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안 들 것 같아서 버튼 딱 누르면 그냥 이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뭐 그 정도가 있으면은 조금 나름의 차별화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인스퍼레이션까지 올라오시면 옵션으로 보스의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이 됩니다. 스피커가 8개고 앰프까지 추가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예, 기본 옵션 오디오, 순정 그냥 기본 옵션 오디오에 비해서는 확실히 음질이 좋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요 직전에 탔던 차량이 비에노 사운드 시스템을 장착을 한 대형 SUV를 탔기 때문에 귀 세팅이 완전히 리셋이 조금 덜 된 상태에서 그런지 몰라도 앰프가 있는 차량 치고는 중저음이 그렇게 막 힘이 있다라는 느낌이 전달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음도 찰랑찰랑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순정 기본 옵션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진 정도? 그래서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면 저처럼 막귀인 사람은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사실상 좋거든요. 그래서 오디오에 많이 민감하신 분은 나와서 뭐 애프터마켓용을 좀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냥 오디오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기왕 차 사는데 음질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대안 같습니다. 도심에서 시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도 무엇보다 궁금한 건 아마 연비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 공인연비가 20km가 넘습니다. 16인치 타이어를 채택을 한 차도 그렇고 17인치, 전원적인 17인치 타이어,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인스퍼레이션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최저 연비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15.4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구간, 한 편도 6km, 7km 정도 되는 구간을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했을 때의 연비입니다. 물론 EV 모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만 제가 일부러 리셋을 하고 그러니까 주행정보 리셋을 하고 계속해서 연비가 안 좋은 거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15.4가 최저 연비고요. 평균적으로는 19.5에서 20.8 그리고 20에서 21km 정도를 유지를 해줬는데요. 고속도로보다 하이브리드의 특성상 도심 주행에서 연비가 더 좋게 측정이 됐습니다. 승차감 부분도 뒤쪽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지금 바뀌어 있고 중량감도 조금 더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그러니까 무거워서 답답한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약간 더 묵직한 감도 있으면서도 또 뒤쪽에 토션빔에서 멀티링크로 바뀌었을 때의 그 유연함 그리고 약간의 그 잔진동 같은 것들이 노면이 안 좋을 때 조금 뒤쪽에 앉으면 전달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연하게 바뀌었다라는 점은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DCT의 반응은 도심 주행에서 몇몇 차량들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에 DCT를 적용을 한 경우들이 몇몇 있는데 그 친구들에 비하면은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미션의 구조적인 특성상 약간의 좀 울컥울컥하는 듯한 느낌은 어쩔 수가 없지만 어쨌거나 먼저 나왔던 현대자동차의 다른 비슷한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셋업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EV 모드의 개입이 생각보다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만족도가 조금 있었고요. 보통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타보게 되면 PHEV 같이 나는 좀 EV 모드로만 기름 한 방울 안 쓰고 짧은 구간 출퇴근이나 뭐 마트 같은 데는 좀 다녀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좀 답답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전히 안 되지만은 구조적인 특성이죠. 어쨌거나 EV 모드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체감상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약 한 75에서 80km 정도까지 달리더라도 EV 모드는 중간중간에 계속 개입을 해주는 것 같아서
연비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또 이 도심주행, 지금도 EV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도심주행을 할 때 소음하고 진동에서 완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같이 소음하고 진동이 민감한 사람들은 사실 마음이야 N9에 가 있지만은 아반떼를 만약에 구입한다면은요,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출시가 됐던 내연기관, 그냥 가솔린 차량에 비교를 해보면 소음하고 진동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인데, 다만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 때문에 그 EV 모드가 개입을 하면은 엔진하고 배기 쪽에서 소음이 안 들리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조용하고 정숙한 느낌은 있지만, 기타 MVH, 소음 진동이라든가 뭐 A필러 쪽에서의 풍절음, 타이어 마찰음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이제 타이어도 조금 차이가 나서 그걸로 인해서 약간 차이가 날까요? 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고, 다시 말씀드리면 EV 모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 때문에 지금처럼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요거는 분명히 장점이지만 기본적인 MVH의 수준 정도는 저 같은 일반인이 들었을 때는 거의 같게 느껴지네요. 도심 정체 구간 가다서다를 반복하더라도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저같이 소음하고 진동에 민감한 사람들은 오토 스탑앤고가 있다고 해도 그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도 또 약간 신경이 쓰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민감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EV 모드로 거의 뭐 커버가 가능하다 보니까 소음 진동이 아예 없고요. 또 사람이 약간 좀 간사해가지고 이게 소음 진동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뭐 이중접합 차음유리 같은 것도 조금 생각이 나고, 뭐 흡음재라든가 방음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이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차 급을 생각을 해보면 아주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상 준이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